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보험을 가입한다면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인데요.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현황은 2016년에 15,424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23,450건으로 약 52%가 증가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는 무려 13,503건으로 이 하반기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보험 소비자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 소비자에게 이 불이익이 있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못할까봐 이 고의로 질병을 숨기기도 하고요. 이 고지 사항을 명확히 몰라서 고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지할 사항을 숨기더라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 모집인의 이 말을 듣고 고지 의무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은 이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가 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고지 의무 위반 관련 사례들을 통해서 이 위반 시에 적용되는 페널티와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면책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이 비보험사에 안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B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3년 전에 위험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사는 이 계약 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거에 위암은 아니었지만 위험으로 진단받고 이 장기간 투약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사는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 계약 전 고지 의무 사항은 이 병력 사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패러글라이딩 이 회원증을 발급받고 이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는 비보험사에 이 보험을 가입하는 당시에 이 4년 전부터 시작했던 위험한 침해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뒤에 패러글라이딩 과정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는 가입 당시에 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요.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보험회사가 이 보험 대상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씨가 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취미를 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이 관련 자격증 보유나 동호회 활동 여부를 묻는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고 보험계약 또한 해지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은 이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법에서 이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이 체결함에 있어서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이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이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이 보험의 종류 그리고 상품이나 계약의 특성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거쳐서 이 질문 항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품에 맞게 보험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해당 질문들은 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료, 면책 조항의 부과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질문을 통해서 보험 대상자가 병력이 과거나 현재에 있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기타 질병이나 상해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한 확률을 체크하게 되고요. 이런 위험 확률이 높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지급 확률이 높은 보험 가입자를
보험회사는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할 테니까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림 의무 고지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때론 보험료를 올리기도 하고요. 결국 보험회사는 이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이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 알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든 고의적이든 보험 모집일의 개입으로 인해서든 어떻게든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이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로부터 해지를 당하면 보험가입자는 손해가 크겠죠? 그리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고지 위반이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해지나 보장을 제한하기 전까지는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표준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게 된다면 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이 방금 언급해드린 이 페널티는 유쾌하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페널티가 부여될까요? 잠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보험을 가입하기 3년 전에 이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으로 이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B사는 이 A씨가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A씨와 B사는 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분쟁 결과는 보험계약 해지는 인정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장기간 이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의 경우 이 갑상선암은 고지혈증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이 보험금 지급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나온 것입니다. 결국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위반이 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명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눈을 실명한 A씨는 이 보험 설계사 이 B씨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됩니다. A씨를 방문한 보험 설계사가 이 청약서와 고지사항을 이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했습니다. 이때 이 B씨는 임의로 기재하면서 왼쪽 눈이 실명된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는데요. C사는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A씨가 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C사는 이 보험 가입 전에 왼쪽 눈이 실명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 처리하게 됩니다. A씨는 보험 설계사 이 B씨가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가입자에게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응답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계약 전 알림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와 보장에 대한 그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 사유는 여러분들이 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표준 약관을 통해서 이 종류별로 어떤 면책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 질병, 상해보험의 이 면책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진작에 알았거나 실수로 몰랐을 경우와 고지만 사실을 알고 한 달 이상 지났을 경우, 그리고 이 고지 관련 자료를 받고 승낙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입한 보험에서 2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일로부터 이 3년이 지났다면 면책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모집자인 보험 설계사의 방해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고지 위반과 관련된 면책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실수로 알지 못해서 성립한 계약과 고지 불이행에 대해서 안날로부터 이 1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회보험료가 납입되고 2년 동안 보험금을 타지 않았거나 계약일로부터 이 3년이 지나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고요. 보험 설계사가 이 방해를 하게 되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험 설계사에게 요구하는 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런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의 이 면책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실수로 몰랐을 경우와 보험금이 지급될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이 보험 청약서의 이 기재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로부터 이 승인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불이행한 고지사항이 적용되더라도 이 보험료 차액이 생기지 않는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위험도가 높을 경우 보험료를 높여서 손해율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고지하지 않을 때와 고지했을 때 이 보험료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수준의 위험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험 상품에서 적용되는 내용이죠. 보험 모집자가 고지 의무를 방해하더라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보험 종류별로 면책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면책 사유는 보험 소비자들의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름 고지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 정확한 질병명을 작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사하게 작성할 수는 있을 텐데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작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척추 부위에 이 지방육종의 발병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가입 1년 전에 이 악성종양인 지방육종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청약서상 질문표에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지방적으로만 고지했다는 이유로 이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A씨는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확한 질병명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질병명과 이 구체적인 치료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양성종양과 이 악성종양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법원에서 이 보험가입자의 고지 내용이 다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이 이 대처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A씨가 알려줬음에도 이 보험회사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보험자인 이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6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예외적인 이 사유들을 제외하고 이 고지의문을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와 이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계약의 처리 결과를 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이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통지를 받게 되신다면 이 소개해드린 내용을 체크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간혹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A씨는 이 어머니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카를 불러서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이 어머니께서 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이 보험 설계사인 조카에게 이 구두로만 알리게 됩니다. 조카가 잘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청약서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각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요. 이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 중간에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보험 설계사는 알릴 의무 이행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약서를 통해 알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보험회사에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관련 사항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 서면 등을 통해서 알리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살펴보고 페널티를 받지 않는 면책 조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험은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 서명 연습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죠. 부디 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병력 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험급여 내용 및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와 이 가족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본의 아니게 혹은 고의적으로 이 고지사항을 위반해서 피해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